盛りのお肉トッピングです。 가나자와의 어느 작은 골목, 오후 5시 맨야타이가 오픈런 왔습니다. 여기가 가나자와 지역 1등 라멘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가 넓지는 않고 일자형 테이블입니다. 식전 음료로 진저 주스를 주는데 생강향이 정말 강하니까 주의하세요. 赤味噌ラーメン大盛りのお肉トッピングです。 그리고 가나자와 1등 라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저는 가나자와 올만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옆에서 차슈 불쇼가 보이는데 가게 자체의 차슈향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면발 탱글한 것 좀 보세요. 진짜 편집하면서도 군침이 싹 도네요. 저는 매운맛 시켰는데 일반 맛도 궁금하니까 다음에 또 가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먹고 나오니까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30분 일찍 오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심심하니까 서일본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장카라에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도쿄에서는 장카라가 없거든요. 입장과 방 배정은 키오스크로 하면 됩니다. 가격 저렴한 거 보세요. 물론 인당 가격이니까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카라의 가장 큰 장점은 드링크바가 무료라는 것. 그냥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맛 조합 뿌려서 무한으로 마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한 번에 2컵 따라서 가는 건 국룰이죠. 먹을 것도 많이 파니까 그냥 심심할 때 가라오케 가면은 시간 뚝딱입니다. 가나자와역에 있는 가나자와 기념품 오미야게 샵도 들러보도록 하죠. 가나자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싼 것 같아요. 편의점이나 다른 오미야게 집들 골라봐도 여기보다는 다들 비싸더라고요. 가나자와 기념품은 여기 추천드립니다. 근데 조금 빨리 닫아서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시에 닫더라고. 가나자와의 명물 금박 바운쿠에 있는 야무지입니다. 일본인 친구는 가나자와 선물로 이거 사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인형 모양 모나카인데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한 개에 50만원이네요. 무슨 맛이? 아니 애초에 뭐지? 해산물이 유명한 노토반도인 만큼 해산물 특산품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한국에는 못 들고 가니까 현지에서 다 먹어야 되겠죠? 각 지역별로 특산품들이 확연히 달라서 일본은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억지가 아니라 로컬 맛을 잘 살린다고 해야 될까? 각 지역 지자체들이 로컬 브랜딩을 정말 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도쿄 사람들도 한 바구니씩 쟁여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금박 카스테라 뭔가 특별해 보이긴 하잖아요. 지역 명물인 금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모습, 이게 브랜딩인 거겠죠? JR 카나자와역은 신칸센이 서는 만큼 역시 에키벤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쿄역과는 다르게 가나자와역의 에키벤들은 해산물 위주더라고요. 저도 대게 에키벤 먹고 도쿄 돌아왔는데 맛있었습니다. 카나자와 오면 무조건 와봐야 한다는 오미초 시장도 와봤습니다. 실상 싸지도 않고 외국인 천지에다가 현지인들은 이제 찾지도 않는 오사카 구로몬 시장 같은 곳들보다 아직 로컬 느낌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빵게라고들 하죠. 이게 한국에선 불법인데 일본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알들이 정말 장난 아닌데 가격도 저렴하네요. 도쿄 사람들도 여기서 구매해서 택배 보내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각종 게들을 이렇게 파는데 지갑이 근질거리더라고요. 가격도 도쿄의 절반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게들도 많이 파는데 이게 다 빵게들이더라고요. 작은 개체부터 큰 개체까지 종류 범위가 엄청 넓어서 재밌었습니다. 게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천국이죠. 이게 한 마리에 1,000엔. 보기만 해도 무게감과 수율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1,500엔? 한국에서도 가능한 가격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카오바코카니, 게살들을 발라서 등껍질에 발라둔 느낌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데 홋카이도산이 가장 싸고 이시카와산이 가장 비쌌습니다. 이시카와현 온 김에 이시카와산으로 먹었는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와, 후토마키 두툼한 것 좀 보세요. 미쳤습니다. 저는 회를 못 먹지만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나자와 꼭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해산물 천국인데 가격도 한국보다, 그리고 도쿄 오사카보다도 훨씬 쌉니다. 대게들만 보다가 새우 300엔이 왜 이렇게 귀엽죠? 그리고 뜬금없이 옷샵이 나오네요. 수요는 있어 보입니다. 방금 일본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일본 도쿄의 노인분들 말도 사실 알아듣기 힘든데 JLPT N1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N1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장답게 과일 가게들도 있는데 과일은 역시 비싸네요. 과일 가게 옆에서는 이런 것들도 파는데 역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맛있어 보였지만 이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운하기 진짜 통통한 것 좀 보세요. 편집하면서도 그냥 군침이 싹 도네요. 역시 금박이 유명한 가나자와 금박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는데 가격이 금값이네요. 뭐 살지 모르겠을 때는 여기가 가장 깔끔하고 슈퍼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나게 쇼핑하고 있었는데 밖에 비가 왔었네요. 오미초 시장은
일단은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역시 고기에 미친 나라답게 소고기 빼놓을 수 없죠. 역시 노토규의 지역답게 노토규도 저렴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여긴 뭐 스시도 자판기에서 팔고 있네요. 호텔 돌아가기 전에 미스터 도넛도 들렀습니다. 일본은 도넛에 미친 나라이면서도 던킨이 철수한 아이러니한 나라래요. 심부름 왔습니다. 이건가 보죠? 여기서 뭘 찾아야 된다는데 잘 모르겠어. 한국도 돈까스 퀄리티가 높아져서 맛있는 돈까스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외식 물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돈까스도 비싸더라고요. 일본도 관광객 대상의 집들은 비싸긴 하지만 한국보단 비슷한 퀄리티라고 했을 때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마무리는 도쿄 돌아가는 신칸센 기다리면서 스타벅스 꼭 다시 돌아오고 싶은 가나자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세요.